장관 자기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검사들,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가혹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해야 돼요.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전행하듯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요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주제 좀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어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그 수사팀은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에 그 결과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그 지시였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아니냐라는 법무부의 안팎 시선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오늘 오후에 SNS에 수사 지휘권 발동에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SNS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태세를 전환해서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수용, 이거는 당연하고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추미애 장관 전까지 딱 한 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원래 기원이 나치 시대의 히틀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네. 자, 그래서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의 중립성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 벌써 이제 두 번째 지금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발동한 신라젠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검언 유착이 밝혀졌습니까? 전혀 아무 없이 끝나버렸잖아요. 자, 이번에 또 이제 5건, 즉 5건 수사에 대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라임 건하고 윤석열 총장 가족권 4건하고 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발동했으니까 윤 총장이 보고를 못 받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 이번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 1차 이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 바가 없어요. 정진웅 부장검사의 난투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그러면 윤 총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펀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렇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제가 조금 오늘 추 장관의 SNS에 눈에 띄었던 단어가 이 태세 전환이거든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이 다행이고 당연하다. 그럼 이 태세 전환의 얘기는 과거에는 윤 총장이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제로 윤 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가족과 연계된 사건들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저런 어떤 태세 전환이라는 것이 본인의 어쨌든 수사 지휘권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 또는 태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첫 번째 발동했을 때는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소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는 그냥 수용하니까 그런 면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승전감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이 공교롭게도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의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 건이었던 그 신라젠 관련 검언유착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아주 안 좋은 의미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를 봤을 때 첫 번째 아까 그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는 분, 그리고 사기 사건으로 연루됐던 분, 금융범죄로 이제 문제된 분, 이런 분들이 얘기했더니만은 갑자기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라임 어떤 자산운용의 쩐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김봉현 회장이 입을 열어가지고 검찰과 야권을 지목하자마자 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봐야 됩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수감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지목할 때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에 오히려 도둑 잡으라고 있는 검찰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것 같지도 않아요. 감옥에서 누군가 수감된 사람들이 꼭 발동시키는 것 같은 이 권리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태세 전환은 추장관이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SNS의 태세 전환에서 태세 전환 뭐 수사지휘권 수용해서 다행이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정태현 변호사님. 어제 어쨌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했다. 대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을 윤 총장이 직접 썼다. 이런 관련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총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쭉 뭐 그 여권 인사들 또 무슨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폭로가 나오다 이번엔 또 야권과 검사들에 관한 폭로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또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치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이 발휘가 되었고요. 비슷한 규정이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수사지휘권 발동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관께서 뭐 조그만 지금 그 우리 기준석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된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그 말대로 쭉 지휘하고 하게 되면 결국엔 남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정치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그런 나쁜 전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관이 뭐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청 지휘했다. 그건 뭐 그 문헌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걸 둔 취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5가지를 그 지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중에 4개는 윤 총장 개인의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추미애 장관께서 실제로 이제는 뭐 검찰총장처럼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추 장관께서 책임을 지게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현 라임 사태 수사팀에도 뭐 변화 조짐도 있어 보입니다. 뿌렸다는 거 보면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법무부에서 결론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모든 사건 수사에서 손을 띄워야 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동료 검사들,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가혹하게 이번 사건의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 가능합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검사를 반대로 지금 직무 배제되고 갔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사팀은 조상호 대변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라임 사태와 이 검사가 접대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 수사팀도 좀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뭐 그 이전에 한번 중간 간부 인사가 9월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부 그 검사들이 그 인사 이동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지금 술 접대 과정에서 나온다는 그 검사들도 그때 전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정기 인사에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지금 박순호 검사장 입장은 지금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검사장은 이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수사팀 내에는 이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소병철 의원, 과거 이제 검사장도 지내셨고, 좀 청렴하기로 좀 나름 조직 내에서는 신망을 얻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검찰이 연루된 사건에서의 어떤 수사 행태를 보여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이제 이 의혹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줘야 검찰의 신뢰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수사팀 일선 검사들까지 뭐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야당으로부터 편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검장님이 수사지휘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섭섭하세요? 그 유명한 조국 사건 윤석열 배제 수사팀 만들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윤석열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하고 직통으로 무슨 뭐 뚱뚱이 하나? 그러니까 옵티머 사건도 이거 주무르고 있다가 또 편파적으로 수사 결과를 안 한 거 아니야? 검찰국장 시절에 있었던 어떤 교정되는 저희와 재정관의 내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였고요. 검사가 중간된 후에 저는 검사로만 이어왔고 앞으로도 저는 검사로서 같은 목적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현 중앙지검장의 육성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이 라임 사태가 이 여권 뭐 일부 인사들과 유착이 된 연결고리가 있는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라 했다가 약간 이제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뭔가 이 검사들의 비위를 파헤치는, 그러니까 법조계 비리로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저는 언뜻 그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이제 기사가 떠오르는데. 예. 자, 생각해 작년부터 이 옵티머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쭉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 써왔습니다. 예.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가 됐으니까요. 자, 근데 올해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서울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본부입니다. 근데 이 수사본부가 해체가 됐어요. 누가 해체했냐? 추미애 장관이 해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증권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주로 남부지검이 이제 여의도를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꽤 실력 있는 그 수사관들이 꽤 있었어요. 또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발 이것만큼은 좀 없애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윤 총장이 예전부터 펀드 수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거는 꾸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요구를 물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인사할 때도 당시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수사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수사를 하면 그 수사 끝마칠 때까지는 인사 안 하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어떤 내부 규율이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해당 중간 간부들 다 전출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 수사팀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지금은 형사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면에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내부 인사 때문에 검찰도 많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이미 야당 관련 인사가 총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8월 달에 또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안 됐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관련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펀드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술 같이 먹었던 검사라든지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에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 동부지검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보면 수사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수사 그 진술 누락한 검사들 다시 불러 조사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 대위가 수사 진술한 거 나중에 진술한 걸 다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지금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자칫 펀드 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자칫 지금 검사들에 대한 수사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걸 가지 않겠는가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의 핵심이 사실 여기 보이는 이 검사 접대, 그러니까 향응수수 사건보다도 윤 총장 가족 사건을 겨눈 거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은 수사 의지가 없다. 저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얘기했었는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뭐 여기 저희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좀 겨냥했다. 추 장관 이렇게 봐야 돼요. 저 4건 중에서 밑에 2건은 이미 무혐의 난 것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같이 좀 짚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 밑에 2개는 기와에 무혐의가 된 것이고요. 주식회사 코바나는 뭔가 하면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회사가 미술 전람을 했는데 협찬 회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될 것을 알고 보험용으로 협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고요. 예. 도이치모터스는 그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의혹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네. 그다음 요양병원 운영은 뭔가 하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사람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다 입건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에 관여된 그 윤 총장의 장모는 왜 처벌을 안 받았냐.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또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요. 용산서장 뇌물수수 사건은 용산서장이 금품을 받은 그 사건에 관해서 예. 그 사건을 그 무마한 그래서 무혐의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것이 또 윤 총장이 평소에 동생이라고 하던 윤대진 그 검사장의 형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밑에 두 건은 이미 무혐의가 난 것이고 위에 두 건도 입건도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검찰총장이나 이거 수사 어떻게 하냐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윤 총장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추 장관이 저걸 넣은 것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여기 정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두 건은 이미 무혐의가 났는데 어제 아까 들어봤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저런 건들이요 언제 일어났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전 그러니까 3년 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야말로 그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그럼 캐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당보다 정부가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야당의 그 당시에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오히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옹호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혐의 받은 사안들도 있고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옹호했던 것들은 전부 다 시건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굉장히 지금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자료가 남아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중앙지검이든지 어디서든지 저런 사건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부분 불과 1년 전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는요 이 가족 의혹을 접했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과는 발언이 좀 달랐습니다.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뭐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네? 아니 제가 관련이 되겠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면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참 1년 전엔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었는데요. 조상호 부대변인 분명히 김종미 의원의 발언은 1년 전에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 별 문제 없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뭐 얼마 전에는 뭐 그 하태경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그 야당 의원들도 뭐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주광대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해충돌 사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사실 수사 보고받으면 안 되고 스스로도 본인이 회피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총장의 친인척이라든가 총장의 이른바 누구나 국민들도 이해하는 핵심 측근 지금 이번에 그 술자리가 문제되고 있는 검사들도 보면 특수통 검사들로서 그 총장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그냥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뭐 이 사건이 결론이 뭐 뒤집어지거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사의 연결성 내지는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일견 동의를 합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왜 7년 전에 좀 묵혀있던 사건까지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번 검사 접대, 향응수수까지 같이 껴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카드를 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은 이해충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이해충돌 되고, 그거는 이해충돌이 안 되나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 인사 다 했잖아요. 동부지검 수사하는 팀들 검사장 바꾸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안 된가요? 자기 문제는 이해충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남 문제는 이해충돌 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 보고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반부패부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특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까지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 사건, 자기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인사까지 해놔놓고 그 윤 총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한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제 정치권과 청와대 반응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